네, 지금 이제 트레이드와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팬들이 또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또 팬들은 우리 팀 이런 게 좀 부족한데 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시즌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시즌 중에 전력 보강하는 방법이 외국인 선수 교체하거나 이제 선수를 뭐 맞교환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KBO에서 지금 2024 시즌의 경우에 마감 시한 7월 31일이 이제 마감 시한인데 작년까지는 마감 시한 임박해서도 일어난 트레이드가 없었어요. 시즌 중에 뭐 박병호 우재일 또 김희집 또 뭐 드래프트 13라운드 지명권 이렇게 해서 바뀐 적은 있었습니다. 정미철 위원이 항상 단장을 해봤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질문을 정 위원한테 드리는데 네네. 스토브 리그에 진행하는 트레이드 참 어렵죠 단장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죠. 스토브 리그 때의 트레이드는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계획에 의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유망주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이제 수집하는 개념으로 트레이드를 뭐 하는 경우가 있고, 시즌 중은 당연히 지금 당장 필요한 포지션을 먼저 노리고 이렇게 딜을 하죠. 예, 왜냐면 더군다나 중상위권으로 갈 공산이 큰 팀들, 본인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팀은 올해 5강 갈 것 같아. 그런 팀들은 더욱더 현재 필요한 자원들을 무리해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김희집 선수 사례가 나왔는데 지명권 2장 뭐 이렇게 1라운드, 3라운드 했죠. 저거는 이제 굉장한 딜이에요. 그쵸. 사실 제가 이제 드래프트 픽을 한 3년 동안 해봤는데 1, 3라운드를 준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그냥 주사위를 그냥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위권 갈 팀들은 이제 그렇게 무리를 합니다. 무리를 하는데 글쎄요. 올해 제가 보니까 키움 제외는 지금 6할 승률이 3팀이고 3팀이죠. 나머지는 다 6개 팀이 사- 4할로 다 사할이요. 꼭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트레이드는 사실 다 소극적이에요. 못할 거예요?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기준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트레이드 마감이 7월 31일인데 6월 한 둘째 주 요때 윤곽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팀이. 이렇게 막 쭉 차고 나가면 더 아마 그 경색이 돼 있을 거고. 근데 막 순위가 조금씩 윤곽이 나오면 그때 이제 막 빵빵빵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이게 소문이 돌잖아요. 돌죠. 그러면 이제 단장님들한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이게 성사 말하면 뭐 당연히 성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먼저 기사가 터져서 성사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정우람 선수 사례가 있었죠. 네. 스타이너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막 주위에서 얘기 나온 얘기고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종문 단장님하고 정우람 선수 건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어요. 어차피 그때는 우리가는 윈나우가 아니었고 NC는 윈나우였잖아요. 뭐 당장 가을 야구를 가서 해야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사실 뭐 필요했었던.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종문 단장님하고 꽤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눴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나오는 선수 대상자들하고 좀 차이는 많죠. 우리가 사실 논의했던 선수 이름하고는 다른 게 좀 꽤 많은데 그래도 주위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부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공신력이 있는 얘기는 사실 많더라고요. 최근에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 봐도 정말로 신빙성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연락을 어떻게 해요? 그 구단에? 이건요. 지금 10개 단장님들은 뭐 매달 며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전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요? 매일. 그냥 뭐 트레이드가 아니어도 정 단장 잘 지냈어? 그런 목적은 아니고 그럼요. 시즌 초부터 트레이드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해요. 나 갑자기 야 너 정단장 차 뭐 나와? 아니 그런 얘기 안 하고 집은 몇 평 줘?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어. 그러니까 10분의 단장님이 모두 매일 이렇게 막 그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차명수 단장님하고도 꽤 오랜 얘기를 나눠서 당시에도 성민이 단장님이랑도 굉장히 성 단장님하고 저랑 예. 뭐 제가 누구지 트레이드를 제일 먼저 했죠. 저 단장 되자마자 롯데랑 먼저 트레이드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당시에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꽤 많은 전화를 드렸어요. 단장님들한테. 그래서 이건 프로세스는 없고
그냥 전화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진영과 이민우 선수를 데려올 때는 킹엄이 아파갖고 제가 장정석 전 단장님한테 노골적으로 나 킹엄 날라갔으니까 선발 필요하다. 너 뭘 원하냐? 네. 너네 팀은. 네. 그래서 이제 김도윤 선수와 아. 막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렇게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각 팀이 지금 뭐 윈나우를 위해서 예, 우승을 위해서 아니면 뭐 가을 야구를 위해서 필요한 좀 보완해야 될 그런 포지션들이 분명히 있단 네. 말이에요. 일단 LG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떠세요, 장성호 의원이 안 봤을 할 때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트레이드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좀 보완해야 될 포지션이 있다면요.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보완을 만약에 할 수도 있죠. 네. 네, 그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데 저는 선두로 달리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굳이 새로운 어떤 그 결국에는 저는 그 트레이드라는 게 뭐 지명권 트레이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트레이드가 있지만 어떤 그 필요한 자원을 데리고 올 거면 우리도 그만큼의 출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굳이 그렇게 트레이드를 만약에 감행을 한다고 한다면 뭔가 그 트레이드로 인해서 팀 케미가 약간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있어요. 이런 생각도 저는 사실 해요. 그래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드를 할 그냥 큰 이유는 사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홍창기가 빠져가지고 왜 뭐 한 자리 뭐 누구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뭐 지금 중위권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 홍창기를 메우려면 그의 뭐 급에. 홍창기 정도 네. 급은 아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출혈이 그 있어요. 아래에 있는 팀들도 지금 바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네. 어설프서서 데려올 거면 트레이드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면 LG는 제가 봤을 때 트레이드 안 할 가능성이 LG는 높다고 봐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뭐 굳이 뭐가 필요하냐 물어보면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LG는 네. 제가 봤을 땐 전력상 트레이드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2년 전에 그 대권 도전할 때는 네. 사실 선발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주영을 주면서 최원태를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진짜 오랜만에 오랜 어떤 그 우승에 대한 수건을 풀 거면 네.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지만 LG는 재작년에 우승을 했고 작년에도 포스트 시즌에 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그러면 트레이드 없이 뭔가 팀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아마 현기혁 감독이 알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그럼 굳이 새로운 자원을 수혈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좀 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지금 팀 10개 팀 있잖아. LG는 그럼 두 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다른 팀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롯데를 말씀드리면 네. 롯데는 사실 뭐 박세웅도 있고 나균환 선수가 있고 지금 간보아 선수가 이제 곧 이제 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방망이 잘 치지만 선발이 뭐 부족하다. 근데 메우려면 롯데는 이제 선발진을 메워야죠. 사실은 지금 4번을 메워요. 4번. 4번을 메워야 되는데 가을 야구 지금 뭐 3분의 1 지났지만 지금 페이스는 공격력은 어마어마하니까 투수를 보강해야 되겠죠. 롯데는 당연히. 근데 선발급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국내 선발 채우기도 각 팀마다 힘든데 근데 그쵸, 외국 어렵죠. 카드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게 데리고 올 거면 지금 있는 나균환이나 김진우 키우는 게 오히려 나아요. 낫죠. 키움을 하는 게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게 어려운 일입니다. 선발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뭘 이제 뭐 내일 경기 윤성민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되지만 윤성민 선수가 과연 이제 어떻게 또 보여줄 것이냐. 근데 좀, 윤성민 네. 선수가 뭐 잘 던지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피칭을 해왔던 모습을 보면 아마 반반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후하게 쳐준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윤성빈은 잘 던지면 좋겠지만 못 던져도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윤성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아마 그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팀 타선이 침체하면서 외야수에 대한 어떤 좀 보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에스테반 플로리얼 선수의 부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로리알. 네. 저는 이제는 문현빈과 이진영이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문현빈 선수가 좌익수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진영 선수는 그 전부터 지금 우익수를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하나는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김경문 감독이 늘 인터뷰에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열심히 훈련을 하고 뭔가 퓨처스 성적을 냈던 선수들 1군에서 그냥 안 내보내잖아요. 안 내려보내잖아요. 네. 뭔가 저 선수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뭔가 그런 지론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가 만약에 진짜 승부수를 띄울 거면 플로리오를 교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문현빈과 이진영을 지금 잘 크고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다른 외야수를 근데 지금 최근에 좋거든요. 네. 문현빈도 좋고 이진영도 네. 좋고. 근데 플로리오는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가 최근에 좋았다가 안 좋아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최근에 또 안 좋거든요. 몇 경기.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하나가 야 이번에 한번 올인해 보자. 그러면 플로리오를 오히려 조금 빨리 교체하는 그런 카드가 오히려 낫지. 다른 팀에서 외야수를 데리고 와서 지금 잘 크고 있는 양쪽 코너를 건드린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플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네. 일단 플로리언은 인당 그러니까 출루율이 3할 2푼 1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도루를 9개, 하나가 46개로 전체 1인데 도루 9개를 하고 있는데 출루가 좋아야 일단 도루 효과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하나는 지금 9개라고 이제 딱 도드라지지만 문현빈 노시환도 8개씩 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발야구를 위한 플로리얼의 활용도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여튼 여기서도 플로리얼 좀 고민이 많겠다. 네네. 손혁 단장 그 네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의 가장 큰 고민은 엄상백, 플로리얼, 안치홍, 심우준이에요. 예. 이 4명. 이 4명이 더 높은 곳으로 가려면 트레이드는 할 수 없고 사실은 이런 계약을 한 선수들은 트레이드는 할 수 없고 혹시 모르죠. 뭐 롯데랑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선수 말씀드릴 수 없고 롯데 특정 선수 말씀드릴 수 없어. 이건 뭐 제 뇌피셜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롯데 외야에 좀 전도 유망한 방망이 잘 치는 젊은 선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지금 불펜이 괜찮잖아요. 불펜이 괜찮은데 몇몇 선수는 지금 트레이드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가 있어요. 제가 이 선수 실명을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롯데 방망이 잘 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주 전력 선수를 빅딜로 바꾼다,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플로리얼 선수가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승부수를 띄우면 제가 플로리얼 교체를 오히려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에 기아 타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크라테스 선수가 못 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기억나요. 그냥 묻혔어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팬들의 성화는 있었죠. 왜 안 바꾸냐? 왜 안 바꾸냐? 그러네.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시즌 초반 뭐 5월달 6월 한 초까지도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성적이 안 나는데도 그렇게 두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타선이 너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잘했으니까. 네. 근데 하나는 지금 보세요. 플로리올이 지금 별로잖아요. 근데 다른 선수도 지금 별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각이 딱 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플로리올은 지금 어느 타순에 그러니까 노시환이라든가 최은성이 지금 뭐 3할 오픈에 막 홈런 몇 개씩 때리고 플로리올이 부진했던 부분을 다른 선수들이 메워준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둔각이 안 날 텐데 팀 전체가 지금 갑자기 12연승 하다가 1승 5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승 5패 중에 점수 3경기 두산하고 3경기가 6점이 났고 그 다음에 1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 경기도 질 때 사실 졌고 UNG 좀 일찍 무너졌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망이가 터지지 않다 보니까 플로리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뭐 어차피 트레이드도 못 시키고 결국 계속 경기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플로리오이 자꾸 지금 눈에 맞아요. 들어오는 네,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리오를 바꾸면 뭔가 그 국내 선수들이 이렇게 못 치는 부분을 이제 외국인 새로운 타자가 조금 메워주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지 이런 사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승부수를 던진다고 한다면 플로리오 교체를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지금 거죠. 188 타점이니까 팀 타점이 전체 7위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그 투수진 보세요. 폰세 뭐 선수 그렇지만 와이스 선수 그랬고 류현진 선수도 가끔 굴곡은 생겨요. 있죠. 근데 계속해서 저득점 경기를 치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제가 플로리얼 출루율을 3할 2푼 1리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진영, 최재훈,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황영보다 밑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활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현장에서도 네. 플로리얼 선수에 대한 교체 이야기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 지금 해외 스카우트
팀들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갔다는 것도 알려졌잖아요. 네네. 근데 손혁 단장도 나갔다가 아마 오늘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예, 김경문 감독을 비롯해서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도 플로리얼이 좀 너무 지금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좀 국내 타선이 좀 잘 되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이게 같이 안 되니까 플로리얼 선수의 역할이 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 관계자분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일단 뭐 바꾼다 이래서 우리가 갔다 온 건 아니라고. 그런 말 못하죠. 네, 네. 그래서 갔다 온 게 아니라 일단 데뷔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리스트업은 하기 위해서 일단 스카우트 파트가 다른 팀보다는 좀 일찍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이게 좋은 선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구단에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요. 그리고 네네. 현장에서 정말 교체를 원한다면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걸 딱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준비를 좀 하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가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일단은 뭐 아직까지 좋은 선수가 없다고 하니 5월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일단 버티자. 제일 네, 좋은 건 네. 플로리얼 네. 선수가 다시 타격감을 회복하면 회복하고. 최고죠. 네.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사실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중계를 해보니까 플로리얼 선수가 두 손, 투핸드로 치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몸 쪽, 중앙하고 몸 쪽은 한 번씩 걸리면 멀리 날아가요. 근데 요즘에 제 중계할 때 보니까 양의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확실히 이제 그 약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 바깥쪽 제구를 많이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얼 선수는 이 투핸드니까 이런 컨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 이제는 그쪽 약점은 이제 노출이 다 됐다. 그래서 이제 극복하려면 뭔가 드라마틱한 대처가 필요한데 스윙 메카닉은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제가 봤을 때 그쵸. 시즌 중에 바꾸기는 어렵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음, 어렵고요. 음, 지금 거의 이제 3분의 1을 넘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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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많은 팀들이 이제 3분의 1을 향해 가고 있고 거의 다 넘긴 팀들이 있는데 음. 그러면 저는 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저는 끝났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타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50경기 정도 뛰었다고 한다면 각 팀을 거의 한 번씩 돌고 두 번씩 돈 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플로리오 선수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진짜로 외국인 타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네네. 그 시기가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좀 그러더라고요. 아쉬움을 느끼는 게 이제 성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착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착해. 그러니까 어. 착한데 어. 좀 더 활발했으면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같이 좀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착하고 좀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을 잘 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과도 전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적이 만약에 좋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진짜 소심한 사람인데 진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사실 외국인 선수들은. 그럼요. 이방인인데 제가 지금 뭐 타의 어떤 그 모범이 될 정도로 좋은 성적이나 그러니까 코디 폰세 같은 경우가 사실 성향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플로리오 선수가 지금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약간 위축돼 있죠.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인이 지금 내고 있는 성적 자체가 누가 봐도 외국인 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팬들도 하고 프런트도 하고 동료 선수들도 압니다. 네, 맞아요. 이걸 모두 다 아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적도 안 좋은데 막 성격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또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적을 내면 뭔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뀔 텐데 성적이 안 나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감옥했는데 더 지금 땅으로 들어가는 그렇지, 느낌? 그렇지. 그런 맞아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키움 히어로즈가 이제 19 오늘이죠. 푸이그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한국야구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또 대체 선수로 지금 뭐 기사화됐던 알칸타라 선수와 연봉 25만 달러, 옵션 15만 달러, 총 40만 달러의 잔여 시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좀 예상을 했던 거는 카디네스가 아마 교체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맞아요. 했었는데 푸이그였습니다. 네. 왜 장성호 의원도 좀 야구라에서 카디네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카디네스 선수가 최근에 너무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아이를 낳은 이후에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앤더슨 선수랑 좀 약간 비교가 되잖아요. 네. 앤더슨 선수가 이제 등남을 했는데 앤더슨 선수는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투수가 맞아요. 되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카디네스 선수도 그 이후에는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선수가 진짜 비슷하게 못한다고 한다면 푸이그는 네. 약간 매체를 끌어들이는 그런 흡입력 같은 게 있잖아요. 카디네스 선수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을 했을 때 비슷하면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선수를 오히려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최근 성적도 그랬고. 그런데 오히려 푸이그를 좀 보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정민철 의원은 좀 근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푸이그 선수가 나이도 있으니까 네. 외형적으로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후덕해졌다고 그러나? 근데 거기서 오는 이제 약간 순발력? 그러니까 투수 관점에서 보면 약간 높은 쪽 하이 페스트볼 대처가 확실히 현저히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 그다음에 약간 수비할 때 기이한 수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손으로 잡거나. 네. 같은 값이면 이제 팀 분위기를 위해서 아마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일종의 그러니까 팀메이트들끼리 관계는 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단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그런 위험 요소를 좀 더 빨리 네. 지우려고 태도 문제 뭐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제 네. 구단과 또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푸이그가 한국 나이로 36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전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맞아. 수비에서도 좀 나태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다 5월에 어깨 부상을 당한 후에 치료 과정 등을 고려해서 좀 복귀를 이제 계산해봤겠죠. 네. 그래서 현장에서 좀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푸이그 선수가 100만 달러에 영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녀 연봉 지급은 해야 된다. 그걸 고려하면 사실 웨이버 공시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구단에서는 현재로서는 지금 돈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푸이그가 나이가 좀 있는 반면에 카디네스 선수는 젊고 회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카디네스 선수의 가족들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좀 가족들이 있으면 네, 그럼요. 카디네스 선수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KBO 리그 경력자인 강속구 투수 라울 알칸타라 선수가 다시 KBO 리그 돌아오는데 이런 케이스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작년까지 두산에 있다가 팔꿈치 부상으로 난조를 보이면서 이제 중도 퇴출이 됐고 지금 멕시칸 리그에 있었거든요. 올 시즌 성적이 별로 안 좋네요. 안 좋아요.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5경기 1패, 평균 자책점 7.17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안 좋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급했다는 거죠. 급한 왜냐하면 거죠. 키움이 승률을 2할 때요 지금. 그리고 그 타자 2명을 영입했다는 거는 결국 그 젊은 투수들을 한번 선발로 키워보겠다는 생각이었잖아요. 네. 김윤아를 필두로 뭐 전준표라든가. 근데 그게 지금 다 정현우.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야. 정현우 선수도 마지막 등판이 4월 12일이었으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3경기 만에 그러니까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던 어떤 구상대로 선발 투수들이 움직이지 않아준 거죠. 그러니까 젊은 투수들이 그러니까 100% 사실 젊은 투수들이 구단이 생각했던 대로 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고 뭔가 로테이션에 진입을 해서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 로테이션에 들어갔던 선수들이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 부상이라든가 기량 미달로 다 지금 낙오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키움 뭐 팬분들도 뭐 트럭 시위한다 그리고 뭐 지금 경기 보이콧한다. 네, 뭐 그 다른 팀은 거의 뭐 지금 뭐 키움을 상대로 좋은 투수를 내면서 싹쓸이를 다 지금 하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뭐 플랜을 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사면초가예요. 네, 그러니까 특히 투수 쪽에 사면초가다 보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젊은 투수들 1회, 2회, 3회 막 6점, 7점씩 내는데 그 경기를 어떻게 뒤집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타선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타자 2명 쓴 거를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이제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예, 예상은 시즌이죠.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외국인 타자 2명을 쓰는 게 이게 사실 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포장은 됐지만 그렇잖아요. 저는 포장을 좀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외국인 타자 2명 쓰는 거는 이게 네. 제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단장 때 실제로 외국인 타자 2명도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최근에는 KBO 리그가 투수 리그이기 때문에 투수가 이제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연성은 있어요. 저렇게 하는 개연성은 있지만 왜냐면 국내 투수진들이 뭔가 하영민 선수 제외로는 경험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그 지금 현실을 생각한다면 조금 위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위험한 결정이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투수가 초반에 무너지면 극복 방법이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극복.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타고 투조였잖아요. 네.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맞죠. 근데 올해도 그러니까 뭐 김혜성 선수가 빠진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타자 2명을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외국인 타자 2명을 영입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타고 투저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로 분명히 했겠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맹걸 열어봤더니 정반대. 국내 투수 잘 던져 새로운 외국인 투수 뭐 리그를 주름 잡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자 2명 쓴 거에 대한 효과를 전혀 사실 볼 수 못했죠.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칸타라 선수는 제가 이제 약간 걱정은 되는 게 네. 왜냐면 과거에 알칸타라 선수는 막 20승 할 때 그 속도도 사실 도드라져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KBO 리그는 지금 보니까 멕시칸 리그에서 150 초반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폰세나 이런 선수는 지금 153, 4를 그냥 넘기고 사실 그 정도 속도라면은 네일 선수나 데이비슨 선수나 롯데 뭐 이렇게 딥 세션이 있거나 아니면 좌우폭 변화가 심하거나 뭐 이래 되는데 제가 알칸타라 선수 좋은 투수이긴 하지만 좀 되게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플하게 그냥 접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걱정은 살짝 좀 됐었어요. 이제 알칸타라 선수는 이제 25일 입국 후에 이제 취업 비자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일본에 갔다가 귀국 후면 바로 등판 준비할 예정이고요. 키움에서는 알칸타라 선수의 등판 예정을 5월 말부터 치르는 두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5월 30일, 31일을 예상하고 있더라고. 왜요? 일본 두산에 있다가 퇴출됐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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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것 때문에 우승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일부 뭐 이제 키움 팬들이 뭐 KT 전부터 뭐 경기 보이콧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움 구단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팬들한테 면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혼나야죠라는 게 이제 고영욱 단장님의 그런 말씀이었는데 알칸타라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